60년 만에 찬성 100% 깨진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사우루 가문이 3대째 독재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북한은 선거가 의미 없단 말이야. 통일부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찬성률이 100%였다고 한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선거는 당에서 정한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선거인데, 찬성한다면 받은 선거표를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반대할 경우 투표실까지 걸어 들어가가지고 후보자 이름에 볼펜으로 선을 찍 그어가지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어야 됐단 말이야. 게다가 탈북민들에 따르면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단 말이야. 요따구로 해놓고 찬성 100%로 인민들이 뽑은 인민들의 수령 요지랄 한단 말이야. 근데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민주주의인 거 보여주겠답시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처럼 투표실 안에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을 마련해놓고 투표하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2023년 11월 대의원 선거에서 찬성 99.87%, 반대 0.13%가 나왔단 말이야. 60년 만에 찬성 100%가 깨진 거란 말이야. 북한의 성인이 약 1800만 명 정도라 그러니 약 23,400명이나 반대를 갈겨버린 거란 말이야. 물론 반대가 과반수여도 정은이는 뭐 어찌라고 하고 계속 독재하겠지만,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독재하는 거는 정은이도 조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본단 말이야. 민주주의인 척하다가 바로 반대표 2만 장 첨하는 정은이 보니까는 마음이 상당히 편하단 말이야. 야, 여기 모인 간부 2만 명쯤 된다 그랬지 지금. 마침 반대표 2만 명이니까 너네가 한 명씩 맡아서 싹 다 잡아와. 내 앞에 데려다 놔. 반대하는 애들 좌표 찍어줄게. 반대표 2만 명이 너네였구나. 개웃긴 북한 핸드폰 교육 영상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새신사가 북한에 퍼질 날이 머지 않았단 말이야. 이제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면서 정은이가 뻘짓하지 말라며 핸드폰 교육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주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단 말이야. 먼저 이 영상에 따르면 전화가 와도 바로 받으면 그 순간 아주 그냥 큰일 난단 말이야.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손전화기에서 사람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전자기파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통화가 연결된 후 1 내지 2초 후에 귀에 가져다 대고 통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1초. 뭐야, 여보세요? 2초. 여보세요? 됐다. 여보세요? 뭐해, 왜 대답을 하냐? 이제 그 전자기파가. 됐고, 어제 그 일 처리했어? 그 병철이가 하는 겁니다. 알았어, 끊어. 병철아. 1초. 이뿐만 아니고 신호등급이 하나만 뜨면 전자기파가 1000배나 나오니 절대 그런 곳에서 핸드폰을 쓰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 좁은 땅에서 신호 하나만 뜨는 지역 많은 것도 레전드란 말이야. 가장 어이가 없는 거는 밤새 충전하면 큰일 난다, 충전하면서 쓰면 폭발한다 등의 교육을 하면서 대놓고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쓰지 말고 북한 핸드폰 안에 포토샵이 자동으로 깔려있다 그러니 정은이 얼굴 가지고 포토샵이나 하면서 놀자 말이야. 여보세요? 이거 뱃살의 민족 비밀번호가 뭐였지? D. 안녕하세요. 정은씨 시력검사 하시는군요. G. 아닙니다. 이건 C예요. 제인 형한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I. 아니에요. 이건 M이죠. 시끄러워. 뚱뚱이 전자 거부하는 김주혜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네 혈육 면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1대 뚱보, 2대 뚱보, 3대 뚱보 모두 뚱뚱 유전자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야. 처음 주애가 공개됐을 때는 4대 역시 뚱보 유전자는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갑자기 6월 13일 군수공장 시찰에서는 이악 물고 아빠 닮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커서 엄마처럼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굳은 결심을 한 것 같단 말이야. 카메라 찍힐 타이밍에 고개 돌려주면서 턱선을 보여주기까지 해버린단 말이야. 하루 전인 낮은 조선소에서도 어릴 때 주애 모습이 점점 옅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야. 요게 주애가 진짜 다이어트를 결심한 건지, 키가 크면서 그냥 살이 빠지는 건지, 정은이가 다 뺏어 먹어가지고 주애가 먹을 게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 2, 3대 동상은 존나게 뚱뚱한데 그 옆에 4대 동상만 날씬해버리면 살짝 이상하기는 하겠단 말이야. 주애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뉴스에서는 원수님의 공주님이 잘 자라고 계신다 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공주 모습을 기대했다가 처음 주애 모습 보고 엄청 당황했다고 한단 말이야. 아마도 주애가 그 소문을 듣고 빡세게 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정은씨, 따님도 하시는 다이어트를 왜 본인은 못하셔요? 살 빼는 게 쉬우면 다 날씬하지. 존나 쉬운 거구나. 공산주의가 왜 전부 독재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샤라라. 너가 이렇게 가난한 건 너 탓이 아니야. 그래, 그건 사후에 돈을 독차지하는 부자들 때문에 그래. 쪼똥과 권력을 전부 빼앗았어.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게. 말은 아주 그냥 기깔나다 말이야. 모든 사유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법까지 소멸하는 오지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바로 공산주의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뺏느냐? 결국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야. 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공산당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단 말이야. 계급과 권력을 없앤다더니 결국 더 강한 권력이 생긴 거란 말이야. 이제 부자들 돈 다 빼앗고 국가와 법을 없애는 단계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련의
스탈린을 예로 들면은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소련 안에 자본주의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완전히 소탕되기 전까지는 공산당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며 권력을 손에 쥔단 말이야. 이렇게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휘두르는 일당 독재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정은이도 한국과 미국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면 독재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약해지니 러시아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독재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단 말이야. 푸틴이는 이미 전쟁을 일으켰고 핑핑이도 대만 공격하라는 거 보면은 다 똑같단 말이야. 게다가 자본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이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또 공산당이 성공해야 평등한 사회가 오기 때문에 공산당이 개개인의 인권보다 중요해지게 되고, 야 공산당을 위해서 이것도 못해? 라는 필살기를 필두로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게 된단 말이야. 결국 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부와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극소수 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못 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지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주머니 에어팟 공짜로 드릴게요. 어머나 왜요? 대체 왜? 어머 세상에 어떡해요. 아이 공산주의잖아요. 다 나눠 가져야죠.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대지요. 공산주의자한테 북한 보내준다 그러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공산주의자 20명과 자본주의자 1명의 맞짱 토론이 열렸단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자신있게 튀어나가는 거 보니 요 공산주의자 여성 대단한 주장을 할 것 같단 말이야. You got two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One is communism and one is capitalism. North Korea's GDP last year was $23 billion. Are we There judging many countries' values based there off are many GDP that's and not because what that's they a value job, for freedom of speech. our You can't, humans, like, or- if you lived in North Korea, you wouldn't be able to do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wouldn't have a Yeah, voice. In South Korea, their GDP is $1.7 trillion. South Korea is also owned by like 5 70 companies in times- total in the entire 70 country. times 미안하지만은 북한은 기업이고 뭐고 북한 전체가 요 똥똥한 독재자 한 명으로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자신있게 뛰어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봤더니 Do you like to be free? I'm not going to be free in a country like South Korea where I'm only employed Do you in like to 5 be free companies to call or no somebody job. out to have your I like dreams to be be as- free, but that's why I'm Well, anti-capitalist. maybe 또 한 번 미안하지만은 북한은 원하는 직장이고 뭐고 요 고모부 싸또르치기가 손흥민 같은 사람을 미용실에다가 배치한단 말이야. 자본주의장님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닫고 필살기를 시전한단 말이야. if I were to give you your $2,350, which is the cost to renunciate your citizenship, and I paid you your first class, flight to whatever communist country to Name go me to a that communist country and I'll move whichever out there. communist country you want to go to, yeah, Cuba, name- we can that's give not you a communist Venezuela, country. we give you North Korea, any one of those you want Those to go aren't communist to. countries. Not Choose any one of them. I'll give you one-way ticket, and I'll fund it for you if you want to. 필살기를 듣고 공산주의자가 아무 말도 못하자 PD가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야. 북한 좋다길래 보내준다 그러니 안 가겠다 그러는 거는 정은이 찬양론자들 공통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꿈에 그리던 북한에 왔어. 야 그래 의지와 여기서는 직장 안 구해도 되죠? 여긴 제가 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정해져 있지. 와 진짜 최고다. 일단 군생활 8년 하고 김주애가 수령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핵보다 핵불닭볶음면에 관심 있을 12살 주애가 화성지구 3단계 중공식과 최연호 진수식에는 물론이고 북한 내 러시아 대사관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거 보면은 주애가 후계자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주애를 보고 있으면은 나이도 어리고 여자고 얼굴도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주애가 수령이 되면 북한이 더 좋은 곳이 될 거라는 기대가 들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일단 아동심리학 관점에서 아이들은 주변 사물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북한에서 주애도 정은이를 영웅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핵개발, 정치, 외교, 해킹, 처형, 야식 등을 철저히 배우고 따라할 거란 말이야. 게다가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 쿨리지 교수는 행동유전학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이 더 커요. 근데 김씨 가족은 독재자 성향이 타고났어요 그냥. 이라며 주에게도 독재자 성향이 강할 것임을 언급했고,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 교수도 저 나이에 후계자로 발탁돼가지고 찬양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자아도취적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주애가 자아도취증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단 말이야. 정일이도 정은이를 후계자로 뽑을 때 본인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 걸 보면은 정은이도 주애에게서 본인과 닮은 점을 느꼈으니 데리고 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주애가 대빵이 돼도 결국 북한 상황은 거기서 거기일 거란 말이야. 정은씨, 근데 어떻게 주애씨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5년 전이었어. 내 자녀들을 앉혀놓고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고 물어봤어. 다들 형식적인 대답만 하는데 주애만 정말 중요한 걸 짚어내더라고. 아니 대체 주애씨가 뭐라고 했나요? 그때 주애가 한 말이 글쎄, 일단 밥 먹고 얘기할까요? 남한 간첩 체포했다는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육개장 작은 사발면을 베라 맛보기 스푼처럼 먹어버리는 정은이가 요상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단 말이야. 우리의 중대 국가 비밀 자료를 넘겨봤다가 국가안전보위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저렇게 뻥 뚫린 데서 대낮에 국가 중대비밀 자료를 넘겨봤냐 말이야. 상황도 어색한 게 연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지켜봤는데 현장에서 국경 경비대에 단속 체포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사람 목덜매 잡고 있는 요 장면도 상당히 어색하단 말이야. 이에 북한 보위부 간부가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 버르고 미쳐 날뛴 극악한 테러문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도 한국 대통령 죽이려고 31명 보낸 지들을 셀프로 갖다 디스하는 것 같단 말이야. 체포된 김국기 씨는 북한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에 101번이라는 번호로 등록되며 직업적인 간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고, 이에 한국통일부에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라며 한국 국민임을 인정했는데 국정원 직원이면 절대 한국 국민 아니라고 잘라냈겠지만 그러지 않아가지고 알아보니 두 분 다 한국인 선교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교사 잡아다가 간첩인 척 연기시킨 게 진짜 맞았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색했던 거란 말이야. 용무 씨새끼는 개인인지 진짜 엉뚱한 타이밍에 최충길 선교사 돈부를 막 만지기도 했단 말이야. 두 분은 체포된 2015년에 북한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아직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단 말이야. 정은이는 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라 가지고 정은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껴가지고 본보기로 무기징역을 때려버린 것 같은데, 진짜 본인을 위해 다른 사람들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욕심 도루치기 그 자체라 말이야. 야, 기독교 얘네들은 진짜 뭐하는 애들이냐? 아니, 신한테 기도하면 그걸 신이 듣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야, 아 진짜 웃긴다 걔네. 신이 들어? 아 진짜. 야, 나 잠깐 방에 좀 갔다 올게. 예. 아 맞다, 수령동지, 하늘에서 치킨이 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아직도 은퇴 못한 리춘이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의무상을 접견하셨습니다. 요게 바로 며칠 전인 7월 13일 방송이란 말이야. 만 82세에 아직도 아나운서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5년 전인 1943년에 태어나 아직까지 이래야 되는 거는 진짜 레전드란 말이야. 리춘이도 이게 너무 화가 났는지 같은 날 방송에서 울라지미로 미치 푸친 동지, 다시 잘 들어보면은 미치 푸친 동지, 푸틴 형한테 비치라고 욕을 박아버린단 말이야. 1971년부터 54년째 아나운서를 하고 있으니 화가 날만도 하단 말이야. 게다가 하필 생일이 7월 8일 김일성이가 뒤진 날이라 가지고 평생 자기 생일에 잔치를 열 수가 없었으니 분노가 아주 그냥 실수로 야채 먹은 정은이 마냥 차올랐겠단 말이야. 오늘은 김일성 수령님의 사망일입니다. 그리고 내 생일이기도 하지롱. 이러면은 그냥 빠따 맞고 공개 처형 당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 극장에서 배우로 살다가 1971년에 아나운서로 전역했는데 평생 연하를 두고두고 후회하겠단 말이야. 리춘이 할망. 오, 위대하신 수령동지를 뵙습니다. 아니, 매번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 안 해도 돼. 오늘은 그냥 편한 얘기하자. 할망 어릴 때는 어땠어?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어머니는 무정자증이시고 아버지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셨습니다. 아니,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라니까. 예배 도중 갑자기 나타난 인공기와 북한 국가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먼저 문제 영상부터 보시자 말이야. 즐거워져.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나.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진짜 버린 것 같단 말이야.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교회에서 정리만을 숭배하는 북한의 인공기와 국가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해당 예배는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6월 18일 새벽에 유튜브 생중계하던 예배란 말이야. 신도들은 정은이가 또 새벽에 쳐들어왔나 하고 잠이 확 깼을 거란 말이야. 교회에서는 해킹 때문이라고 공지를 했지만 교인들은 해커가 저런 곳을 왜 해킹을 해요? 주로 방송실 유튜브 송출해봤는데 여기 어떻게 해킹해요? 내부에서 한 거예요? 라는 반응에 공감하고 있단 말이야. 만약 해킹이면 교인 수 7만 5천 명에 해당하는 대형교회가 쉽게 뚫리는 것도 문제고, 만약 내부 소행이면 그거는 더 큰 문제란 말이야. 북쪽에 있는 신도수 2,500만의 돼지교회에서 보낸 첩자일 수도 있겠단 말이야.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요. 아멘이고요. 아이 형, 우리 같은 대량 살인자들이 무슨 교회를 다녀. 아니야,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 뭐? 그게 정말이야? 예수님 믿습니다. 저 천국 데리고 가실 거죠? 꺼져. 엄마 손은 끝까지 거부하는 김조혜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엄마 리설주가 말할 때는 귀찮은 듯 쳐다보다가 무시하고 아빠 정은이가 툭 치자마자 웃으며 귀 기울이더니 마지막엔 눈웃음까지 지어 보인단 말이야. 대놓고 엄마 아빠를 차별하는 거란 말이야. 에이, 그냥 정은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했나 보지 라고 할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증거도 가져왔단 말이야. 정은이랑은 여기서도 손잡고 여기서도 손잡고 여기서도 손잡는데 같은 날 엄마 설주랑은 끝까지 손을 잡지 않는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설주가 얘기하다가 정은주에 나오니까는 후다닥 자세를 고치며 길을 열어주고 주혜가 항상 설주 앞이고 어딜 가도 자기가 가운데고 군부 인자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인민들은 또 환호하고 요러기 때문에 아빠 빼고는 다 자기 미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하여간 정은이 같은 애랑 결혼하고 딸한테 무시까지 당하는 설주만 불쌍하단 말이야. 자꾸 세신사가
신사가 나보고 차별한대. 신사가 끈질기네요. 물론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평등해야 돼요. 특히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알았어. 머리 복잡하니까 저 체스나 한 판 하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흰색이 먼저 시작하면 돼. 저긴 왜 검은색이 먼저 시작하죠? 아니 인종차별하지 말래매. 북한 간부의 입맞춤까지 하는 대기업 회장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쌍방울의 전 회장 김성태와 누군가가 악수를 한단 말이야. 자세히 보니 북한의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이란 말이야. 그 와중에 남북이 아니라 북남 경제협력 사업인 것도 깨알 포인트란 말이야. 전라도 조폭으로 활동하며 불법 대부업과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은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까지 되면서 뭘 하려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야. 우리 저 손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손은 통일.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단 말이야. 이들은 뒤풀이까지 하는데 김성태가 잔을 받으려고 손을 뻗지만은 북한 송명철은 술 양을 똑같이 맞추는 척 김성태를 아주 그냥 갖고 놀아버린단 말이야. 공산주의자라 똑같이 나눠 가지려 그러는 거면 인정이란 말이야. 김성태는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인 이종혁도 만나는데 이종혁에게다가 뽀뽀까지 갈겨버리고 지보를 또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럼 대체 왜 대북 사업을 넓히며 통일을 하려고 하나 봤더니 간단히 말하자면 조단위의 돈을 벌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성태가 북한과의 1230억 원 협약 체결을 앞두고 걱정을 하자 당시 경기부지사가 친북 대통령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 대북 사업하는 쌍방울에 5조 10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한단 말이야. 본인도 불법 대북 송금한 거 인정했었다가 최근에는 검찰의 협박 때문에 그때 거짓 진술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예전에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던 거 보면은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정은아 너 1230억 받아서 한국 간다며. 나 무서운데 좀 같이 가죠. 그러면 나한테 100억 줘. 아이 싸게 해줘. 여기서? 여기서지. 그럼 어디서 해? 그럼 바지 내려. 아니 그걸 싸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회의까지 참석하는 12살 주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전세계에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둘 있었으니 하나가 바로 나이 41 처먹고 딸 앞에서 담배 피는 정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주애란 말이야. 12살이지만 옷 때문에 마처럼 보인다는 말도 많단 말이야. 게다가 12살에 3천만 원이 넘는 스위스 베누아 손목시계까지 차니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단 말이야. 그 와중에 정은이는 또 딸 옆에서 담배를 쳐 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주애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중 가장 기가 막힌 게 있었으니 바로 정은이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주애가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된 게 없지만 12살이 북한 중대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레알로다가 골 때리는 상황이란 말이야. 주애도 처형하고 싶은 사람 있어? 담임쌤이 애들 앞에서 나 꼽주더라고. 당장 처형하겠습니다. 뭐 요런 내용만 아니면 좋겠단 말이야. 그 와중에 41살 정은이는 또 12살 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주애는 담배 필터를 거치지 않은 생 담배 연기 플러스 정은이 입냄새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연기까지 요거를 하루 종일 마신다는 거니까는 청소년기 뇌성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단 말이야. 거지들이 뭐라 해? 야 너는 왜 자메이카를 몰라 근데? 시키라 임마! 시키라 임마! 바로 가마! 변호사! 나안 해봐! 나 정말 괴뢰 말고 한국이라고 부르겠다는 북한 속마음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두 개가 바로 고기랑 괴뢰일 거란 말이야. 꼭두각시라는 뜻의 괴뢰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보고 남조선 괴뢰, 괴뢰 단체, 괴뢰 한국 등의 말을 셀 수 없이 내뱉어왔단 말이야. 한마디로 미국의 꼭두각시임을 지적하는 건데 저렇게 미군 철수시켜가지고 쳐들어오려는 계략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정은이가 지난 5월 22일 이후로 한 번도 괴뢰라는 단어를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25일에 구축함 부서졌을 때 연설에서 한국군 등으로 불렀단 말이야. 다수의 대북 소식통들도 그 노동당에서 이제 공식 매체에서는 괴뢰 한국 요렇게 말하는 거 금지해라 이런 지지가 내려왔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얘네가 갑자기 왜 이러냐면은 한국을 아예 지들이랑 상관없는 나라로 대하겠다는 거란 말이야. 원래 남조선 괴뢰라고 부르다가 적대적 두 국가 얘기하고 나서는 남조선을 빼고 괴뢰라고만 불렀는데 남조선이라는 말 자체에 본래 하나의 조선에서 분열됐다는 뜻이 내포돼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 연장선으로 괴뢰라는 말이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서는 제국주의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된 민족 반역자, 즉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괴뢰도 안 쓰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아예 다른 나라라고 선을 그은 건데 이제 한국에 대북 지원 필요 없어. 핵 다 만들었어. 앞으로는 러시아가 우리 먹여 살려. 이런 느낌인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화로 혹은 강경 대응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니까 통했던 건데 이제는 아예 다른 나라니까는 비핵화 시도에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수룡동지 어쩐 일로 분리수거를 다 하십니까? 이제 남조선도 우리 비핵화 명분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분리수거까지 재밌네. 나나나. 내 아들 아우렐리온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안 하면 살찌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쪘구나.
미쳐버린 북한 아이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탈북자 이성주 씨가 아주 구체적인 북한의 실상을 공유했단 말이야. 성주 씨는 평양에서 화롭게 살다가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김일성 시절이 더 좋았어 라고 한 말 때문에 저 멀리 자강도로 좌천됐단 말이야. 11살이나 근처 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교장이 오늘은 3교시 끝나고 총살을 구경하러 가겠어 라고 해가지고 총살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건가 했는데 가보니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묶여있었다고 한단 말이야. 제목은 중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전도활동을 했다는 거였단 말이야. 3명이 총을 들고 조준했고 한 사람에게 무려 9발씩을 발사했다고 한단 말이야. 성주 씨는 이거를 보고 하루 종일 헛구역질하고 울었는데 또래 친구들은 튀어나온 탄피를 기념품으로 수집해가지고 목걸이 만들어서 골고 댕기고 시체를 관통해서 뒤에 박힌 총알도 빼가지고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벌집이 될수록 주울 수 있는 총알이 많아지니 더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사람을 저항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총으로 벌집 만드는 걸 보고 있으니 애들이 완전 미쳐버린 거란 말이야. 공개 채용할 때 학생들은 키가 작다며 제일 앞에서 보게 하는가 하면 엄마들이 갓난 애기들 눈을 가릴 경우 고의원에 와가지고 애기 똑바로 가르치라 하면서 엄마한테 사상검증을 한다고 하니 미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괜히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주영은씨 미쳤어요. 참나 형네가 더하지. 영어 유치원 안 다니면 패부자, 인서울 못하면 패부자, 대기업 못 가면 패부자, 서울에 집 없으면 패부자, 출산율 꼴찌에 살자율 1위, 노인빈곤율 1위잖아. 한민족이 많네요. 북한 살자를 막기 위한 김정은의 충격적인 조치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단 말이야. 2014년에 전 세계에서 한국의 살자율이 3위, 북한이 2위였단 말이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1위긴 한데 10만 명당 25.2명이고 2014년 당시 북한은 10만 명당 38.5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심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북한은 전 세계 탑을 유지할 정도였는데 2023년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살자율이 40% 급증했다고 한단 말이야.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화들짝 놀란 정은이가 발표한 충격적인 조치가 있었으니 병신도 여러 병신이 없단 말이야.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살자를 중단하라고 명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자하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이란 말이야. 야 요놈의 새끼 IQ가 마이너스냐 말이야. 게다가 살자하면 반역행위로 간주해가지고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했더니 대부분이 가족 집단 살자를 하게 되는 초초초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하여튼간에 국민 먹이라고 쌀을 보내줘도 핵 만드는 데에만 쓰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 죽으면 죽여버린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나오고 잡아져 있는 거란 말이야. 창의적이긴 하니 독재 그만두고 틱톡에서나 빛을 발하라 말이야. 완두콩 도리토스 시금치 마시멜로 김정은한테 역대급 실수한 푸틴 통역사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개노답 3형제 중 2명 정은혜와 푸틴이가 만났단 말이야. 둘이 친하긴 해도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쳐먹지를 못하니 통역 동무들도 동행했단 말이야. 근데 푸틴 통역사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용도구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추력이 1500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수령동지 몸무게 말하는 겁니다. 1500 요번에는 공식 석상에서 정리 동네 이름도 틀려버리는데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상무관계 발전을 위하여 아주 그냥 제대로 매긴단 말이야. 정은이 푸틴이 사진 찍을 때도 포토라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사진에 다 나온단 말이야. 아주 그냥 인스타 중독인 것 같단 말이야. 이 외에도 여기에는 우주 체계와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단 앙가라형. 신랑나 앙가라형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제대로 된 통역사들은 다 전쟁 나가고 죽고 고위 간부 아들이 낙하산 탄 거 아니냐 말이야. 아이 무슨 통역을 저렇게 해. 정은아 우리 통역이 좀 서툴러서 이해 좀 해줘. 그래요 정은씨 화내기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 다 괜찮은데 yes I can을 그래나 깡통이다로 해석한 게 어디시야. 그러면 yes I am can 이 M이 들어가야지. M이 없잖아. 정은씨도 M이 없잖아요. 동성애 심각하다는 파병 북한군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혔는데 신문을 했더니 북한군 동성애가 심각하다는 말을 한단 말이야. 식당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요 북한군 2명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헤어지기 전에 둘이 키스를 하는데요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너무 열정적으로 키스를 해서 처음에는 남녀인 줄 알았는데요 라며 식당 앞 키스 썰을 풀어준단 말이야. 요번에는 여관 썰을 풀어주는데 북한군들끼리 여관에 머물기도 하는데요 걔네끼리 성관계한 게 틀림없는데요 러시아군들은 여관 다녀온 북한군들 근처에도 안 가고요 라며 키스를 넘어 생수까지 하고 있는 북한군의 실태를 그대로 까발린단 말이야. 군대에서 10년을 남자들끼리만 있으니 후천적으로 동성애가 생기는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란 말이야. 전우애라는 게 전우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거였냐 말이야. 그래서 정은이가 군대 내 동성애 금지 명령을 내렸었는데 120만 명의 군인들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냐 말이야.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 나면 엉덩이에 내미 붙이고 다녀야겠단 말이야. 야 남자끼리 따먹으면 맛있어? 예 레알 밥도둑입니다. 그럼 나도 따먹어봐. 조선의 동성애가 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저건 밥도둑이 아니고 밥경찰이에요. 밥이 안 넘어가요. 이상한 김정은 손이치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일단 저번에 문제됐던 영상부터 보시자 말이야.
정은이가 주에 둔보를 콱 움켜줬다며 난리가 났던 영상이란 말이야.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그러겠어요. 무조건 자켓을 잡은 거예요. 라는 의견과 저기서 왜 자켓을 움켜줘? 그냥 평소 습관이 나온 거야. 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또 논란이 된 영상이 있다 그러는데 정은이가 주애를 탁 치더니 손이 점점 이상한 것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 밀어줄 거면 허리를 밀어야 되는데 왜 둔부 위쪽을 미냐 말이야. 여기서도 그냥 밀어주려다가 손이 생각보다 밑으로 간 거예요. 라는 의견과 탁 치는 거나 손이 점점 밑으로 가는 거 보면은 일부러 저러는 거야. 라는 의견들이 또 대립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딸 둔부를 움켜쥔다거나 둔부를 미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은이라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오, 저거 보니까 속이 울렁거리네요. 질투 급진씨로 속이 울렁거린다고요? 정은씨 진짜 왜 저러고 사는지 참. 야 저거 난리 났잖아 지금. 저때 대형 누구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지금부터 1분 동안 저는 금식을 해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무려 1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열라면부터 명륜 흰자갈비, 맥도날드, 그리고 마지막 에멘탈 치즈까지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넣지 않을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0분이고요. 무려 1분이나 금식하는 이유는 뭐였더라? 금식 5초가 지나자 기억력이 감퇴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퇴 안 내가?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현재 금식 8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PD가 준비한 첫 번째 시련 냉면의 유혹을 참아라. 수령동지 수령동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금식 20초를 넘기지 못하고 냉면을 먹어버렸거든요. 냉면 32인분을 시작으로 맥도날드에서 82세트를 조지기 시작했는데요. 다 먹고 나니 딱 1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1분 정말 긴 시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려 10몇 초 동안 제가 금식을 참여봤는데요. 이게 사람이 하듯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긴 합니다. 오늘의 결론, 금식 1분은 정말 위험하다. 김정은이 사망했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구글에 김정은을 입력하면 김정은 뇌출혈과 김정은 사망설이 제일 위에 있을 정도로 정은이가 뒤졌다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야. 소문의 근원인 글을 보면 정은이가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열흘째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 고위층이 CNN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내일쯤 김정은 사망 사실이 공식 발표될 것이다. 차기 독재는 정은이 작은아버지인 김평일로 하라는 중국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요게 한국 외교가와 증권가에는 제일 큰일이라 가지고 더 빠르게 확산됐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통일부 당국자를 통해 알아보니 그 배 사고 나고 평양 가서 집에 잘 있던데요. 뭐 정은이 건강엔 이상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알고 보니 2011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로 사망설이 확산됐고 2021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망설이 나돌았단 말이야. 그냥 사망설 쿨타임 돌아가지고 5년 만에 똑같은 글이 퍼졌던 거란 말이야. 2020년에는 꽃제비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 받다가 심장쇼크로 사망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고 99% 확신한다라고도 했었는데 아주 그냥 매번 국민들 희망 고문시키는 가짜뉴스들 처벌이 시급하단 말이야. 여보세요? 정은씨 뒤졌어요? 아이 깜짝이야. 아니 내가 뭘 뒤져. 이렇게 통하고 있잖아. 진짜 정은씨가 맞는지는 모르는 거죠? 정은씨밖에 모르는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뭔데? 정은씨 어제 피자 몇 조각 드셨죠? 피자를 왜 조각 내서 먹어? 안 뒤졌네요. 미국한테 깝치는 김정은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야식을 먹은 야심한 시각에 북한 친구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됐단 말이야. 미국 전투기가 떨어뜨린 GBU 57 14발이 100m가량을 뚫고 이란 핵시설을 없애버린 거란 말이야. 요때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아무런 대응이나 보복도 못했을 만큼 미국 작전이 훌륭했는데 서쪽으로 대규모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전세계가 서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원래 동쪽으로 다른 편대를 보내가지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박살내버린 거란 말이야. 북한도 이란과 같은 반미인데다가 지하에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거란 말이야.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미 평양에 러시아 방공무기인 판치르 S1을 배치 다고 한단 말이야. 판치르 S1은 20km 반경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수도 방어 임무를 가르치고 있고 자폭 무인기 생산에 대한 기술과 장비도 전수했다고 한단 말이야. 브라이드리미러 푸틴의 지원에 정은이가 뿅 가버린 것인지 갑자기 평양 노동신문에서 침략자의 말로 라는 그림을 보여주며 침략자 미제에게 차려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라고 보도했단 말이야. 물론 북한은 이란과 다르게 핵을 미국까지 날릴 수 있어가지고 대놓고 깝쳐도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은 낮단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은이가 더 깝쳐서 안 그래도 돌아있는 도란뿌가 눈이 더 돌아가지고 정은이 한 방 먹이는 시나리오로 가자 말이야. 수령동지 미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겁도 없는 미제놈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구만. 그래 어디서 포착되었지? 평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 평양 이미 여기 와있다고?
김정은의 충격적인 저출산 해결책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간혹 정은이 배를 먹어 연속된 임신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냥 뱃살이란 말이야. 요 뱃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굶긴 결과 북한의 출산율은 1.8명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정은이 입장에서는 파병에서 돈 벌어야 되고 해외로 보내서 돈 벌어야 되고 해킹해서 돈 벌어야 되니 심각한 저출산에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뛰는 거란 말이야. 무거워서 뛰지는 못하겠단 말이야. 결국 정은이는 특단의 조치 2개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낙태하지 마세요. 진짜 단순한 새끼란 말이야. 그렇게 낙태가 불법이 되면서 오히려 북한 여성들은 아예 임신을 하지 않도록 피임에 목숨 걸게 됐고 그 결과 전세계 피임 실천율 56%를 아득히 넘어 78.1%의 피임률을 보여주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놀라운 점은 북한은 콘돔이나 피임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이 뒷시장에서 야매로 자국 내에 플라스틱이나 구리를 넣어가지고 수정란이 착상을 못하게 하는데 2-3년마다 교체해야 되지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단 말이야. 두 번째 조치는 왜냐면은 쌀 5kg, 옥수수 10kg 드릴게요. 쌀 5kg로 대가리 맞은 거 알리냐 말이야. 주민들도 역시 아니 쌀 5kg 받으려고 해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는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금 머리 좀 팍팍 돌아가는 애 없어? 어우 정신사나운 새끼야. 뭐라는 거야? 애 낳을 때마다 수령동지 명치를 때릴 수 있게 하는데요. 출산율이 10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임신했습니다. 북한의 주적이 아니라는 새로운 국정원장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북한에 무려 16번을 방문했다는 대한민국 38대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야 북한에 16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면서 북한의 약점, 북한 공략 방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거구나 하고 봤더니 원장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 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주적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게 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야. 6.25 전쟁 때 137만 명이 넘는 한국인을 죽인 데다가 아직 정전 중이고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은 30년도 안 지났는데 북한이 어떻게 주적이 아니냐 말이야. 지금 20살, 21살 청춘들은 대체 왜 군대에 끌려가고 있는 거냐 말이야. 더 충격적인 거는 북핵을 포기시키려면 한미훈련 중단 같은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기지 않아가지고 다른 발언들도 찾아보니 2020년에도 양경숙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서만 한반도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아니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핵보유 혈맹 집단이 바로 옆인데 미국 없이 대한민국을 대체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냐 말이야. 게다가 북러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경험치 쌓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 북한군은 진짜 뭐냐 말이야. 이종석 국정원장은 약 7년 동안 27건의 속도 위반 이력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하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져서 국가안보에 대한 감도 떨어진 것 같으니 좀 주우라 말이야. 아니 사람이 먼저인데 속도 위반 27건이라뇨. 누구 딸은 음주운전. 아니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형 칠떡겁더니 장난친 거잖아. 재밌는데 왜? 지를 정은씨 딸 가지고 장난 좀 쳐드릴까요? 와 진짜 성격 레전드다. 형 100명보다 개 한 마리가 나. 백문이 불여일견. 자꾸 빨아준다는 북한 아이돌 노래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살구먹으니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제가 빨아드릴까요? 제가 빨아드릴까요? 제가 빨아드릴까요? 요거보다 더 이상한 가사가 있는데 조금만 들어보자면은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맹이고 나갔더니 낯익은 동무들이 나를 둘러싸겠지요. 아름다운 초래동무 노래 하나 불러줘 부끄러워도 불렀지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말이야. 요 노래의 제목은 샘물터에서라 말이야. 샘물터에 있는 군인 동무의 빨래 솜씨가 젬병이라 처녀가 대신 빨아주겠다고 한 거라 말이야. 혹시나 여기서 이상한 생각한 사람 있으면 나가라 말이야. 기쁨조가 정은이를 위해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거나 다른 걸 빨아준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가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라 말이야. 푸틴양도 춤 잘 춰? 난 그냥 뭐 이 정도. 당연히 너는 한 개도 못 할 거야. 형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거 과외식 자행이야. 자의식 과잉입니다. 그럼 10초 동안 발 바꾼 만큼 치킨 사주. 니봐 다리가 안 보여. 무한으로 앵콜 갈기는 김정은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 애비를 찬양하는 노래가 끝나자 정은이가 박수를 치다 말고 손가락을 위로 뻗는단 말이야. 공연 중에 먹은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입모양을 보니까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해. 공연을 한 번 더 하라는 말이었단 말이야. 공연 끝나고 흰밥에 고깃국 먹을 생각하던 공연단은 어떻게든 칼퇴근을 하고자 텐션을 올려가지고 공연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두 번째 공연도 끝이 났는데 갑자기 정은이가 또 일어나더니 한 곡 더 해보자 하고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세 번째 공연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 때 에너지를 다 썼던 탓인지 가사고 뭐고 대충 불러버린단 말이야. 드디어 정은이가 맥도날드 종류별로 다 먹고 배부른 것처럼 만족한 표정으로 따봉을 날려준단 말이야. 요 친근한 이름이라는 김정일 찬양곡 앵콜을 두 번 갈긴 후에 우리 정은이 찬양곡 가 나왔는데 제목도 비슷하고 가사도 요렇게나 비슷한 거 보면은 아빠 찬양곡을 지가 뺏어오려고 앵콜을 오지게 갈긴 것 같단 말이야. 친근한 정은이 정은아 고개 좀 돌리고 마대. 어우 냄새나서 죽겠어 진짜로. 왜? 입냄새가 사람 입냄새가 아니야. 속이 메스꺼워져 장난이 아니고. 핵 비밀번호 안 물어봤다. 성자는 김정은이라는 BBC 보도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지방이 뒤룩뒤룩 저 천연 패딩을 둘러가지고 에어컨 31대를 동시에 가동해야 시원할 우리 정은이. 최근 BBC에서 요 정은이에 대해 한국과 북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 지금 승자는 김정은인가 라는 의미심장한 보도를 해단 말이야. 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북한은 주민 통제가 훨씬 강력해졌다는 말이란 말이야. 한국에서 일부 주한미군들이 철수하고 도란부도 미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란 말이야. 반대로 북한은 제재도 안 먹히고 외교도 안 먹히고 군사적 압박도 안 먹혀가지고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도란부가 미국의 소리 보아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 등 북한을 상대로 한 방송사 예산을 아예 중단시켜가지고 원래 세계 소식을 접하던 북한 사람들에게 제약이 생긴 거란 말이야. 게다가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계획인 반면 북한은 한국 콘텐츠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청년 단속반까지 만들어 핸드폰을 검열하는 데다가 5분마다 스마트폰이 캡처돼가지고 노동당으로 전송되는 등 점점 외부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분석이란 말이야. 이에 미국 싱크탱크 선임연구원이자 북한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윌리엄스는 이제 북한이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단 말이야.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큰 위협을 느낀 정은이가 한국 콘텐츠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 같은데 최근 탈북민 대부분의 탈북 계기가 한국 콘텐츠라 그러니 삼촌도 북한 주민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단 말이야.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될 때 앱이랑 푸른 하늘에 연을 날리곤 했었지. 앱이 뒤지셨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요즘은 못 뛰어서 못 날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또 엄청 잘 날립니다. 그래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질 것 같다. 병철아 날 위해 연 날려줘. 아니 엿을 날리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정은페이 등장한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이제 북한 인민들은 모두 정은이 손안이란 말이야. 배안이란 말이야. 정은이가 돈의 흐름을 전부 지켜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 말이야. 바로 북한식 삼성페이 등장한 거란 말이야. 우린 부르기 쉽게 정은페이로 부를 건데 정은이가 지폐는 세균을 확산시켜야 앞으로는 전자지폐를 이용하도록 하죠 라는 선동을 했단 말이야. 이로 인해 인민들의 소비는 전부 정은이한테 감시되고 통제된단 말이야. 평양은 이미 핸드폰으로 전자지불을 하는 게 주류로 발전했단 말이야. 이 정은페이는 비공식 경제시장이었던 장마당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역할도 한단 말이야. 장마당은 흔적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쓰는지 정은이가 알 길이 없었는데 정은페이만 써야 되면은 전부 기록에 남는 거란 말이야. 그나마 인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장마당까지 정은이의 감시와 통제가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야. 젊은이들 전쟁 내보내서 번 돈으로 인민들을 더 억압하는 여상황을 보고 지옥에 있는 애비 하레비가 웃음꽃을 피우겠단 말이야. 여가 이름 지어주는데 맞습니까? 네네. 결제는 정은페이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남자인데. 그러면은 굴뚝처럼 우뚝 솟으라는 의미에서 우뚝 얼자에 굴뚝 돌자 얼돌이로 합시다. 이야 아주 그냥 뚝딱 넘다. 얼돌 이쁘죠? 성은 뭐예요? 리씨입니다.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북한 주민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돼지가 있다는 소식 때문인지 미국 CNN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다큐를 찍었단 말이야. 그중 모내기 하는 아주머니들을 데려와 인터뷰를 하는데 Most of the group is camera shy. What's the farthest that you've ever traveled from home? 지상낙원에 자유가 없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인지 멋쩍은 웃음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If you could leave North Korea and go to any other place in the world, where would you like to visit? 한번 미국 땅이라는 데 가보고 싶습니다. 대낮부터 새참으로 막걸리를 거하게 드셨는지 철천지 원수라는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해버리는데 미국 땅이라는 건 과연 이렇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멋살게 굴고 생존 무빙 지렸단 말이야. 친구가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웃음까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남았다 싶었는데 또 실언을 해버린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지상낙원인데 어떻게 힘들 수가 있냐 말이야. 뒤에 친구 표정도 갑자기 확 굳어버리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It's so hard for us right now because of it. 예수님 하나만 믿고 생활하기 I really curse the Americans and want to destroy their land. 라며 또 한 번의 지리는 생존 무빙을 보여주신단 말이야. 역시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말이란 말이야. 아니 다들 인터뷰를 왜 이렇게 못하지? 그냥 긍정적인 것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나 하는 거 봐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움직이는 사람 브로콜리 먹기. Baby, you got something in your nose. Sniffing that K, did you feel the hole? 김정은한테 70억 보낸 간첩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가 야무지게 야식 배달시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단 말이야. 5월 26일 어제 간첩 한 명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조사 결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정은이한테 70억을 냉큼 보내버렸던 거란 말이야. 요 50대 간첩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313 총국이라는 북한 해커 단체를 몰래 만나가지고 무려 16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한국에다 만들어 운영했단 말이야. 간첩 핸드폰을 까보니까는 2023년 10월 11월 요렇게 2달 동안만 해도 북한 해커와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데 사이트 운영도 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도박 사이트로 235억 원을 벌어가지고 최소 70억 원을 북한 해커들한테 전달했다 그러는데 검찰은 북한 해커들은 대부분 정은이한테 상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은이가 70억 꿀 거겠다고 말한단 말이야. 요 정은이 자금줄이 어떻게 잡혀나 봤더니 2023년에 국정원이 한국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한국인이 중국에 있다, 요런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요 간첩이 한국에 입국할 때 체포해버렸던 거란 말이야. 하여간 간첩들 보면은 돈 바치는 놈, 갈등 조장하는 놈, 사회 혼란 일으키는 놈, 선동하는 놈, 여론 조작하는 놈 하도 많아가지고 북한 취업률 걱정은 없겠단 말이야. 수룡동지 새로운 대역입니다. 오, 안녕. 자기소개해봐. 예, 저는 한국에서 간첩 생활하다가 수령동지 사진 들고 성형외과를 찾아가 수령동지와 똑같이 생기게 된 놈입니다. 느낌이 좀 쎄하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기풍이 넘치다 할 때 기풍입니다. 오, 이름은 멋있네. 기풍이. 성은 뭐야? 방씨입니다. 이름이 방기풍이에요. 왠지 입으로 방구를 존나 끼더라고요. 어우, 중독성 심각하네요. 주민들한테 거짓으로 러시아 전쟁 강연하는 북한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모두 알겠지만 정은이는 러시아에 파병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치킨 33마리를 뜯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그대로 말하면은 당장 뱃살을 두드려 맞을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중이란 말이야. 아시아프레스와 접촉한 북한 소식통 말에 따르면 해당 강연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것 때문에 러시아에 위협을 줘가지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뺏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러시아인민의 애국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현 정세를 사전에 꿰뚫어 보신 수령께서 진두에 서셔가지고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 마치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말했다고 한단 말이야. 게다가 정은이가 파병군 목숨값으로 브랄드리미러 푸틴한테 돈 받아먹는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은이가 탁월한 전략으로 세계가 정은이 뜻대로 움직이는 것 마냥 거짓말을 싸질렀다고 한단 말이야. 돈 벌려고 파병했어요. 그거 아니라 러시아가 미국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일으킨 전쟁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친구 국가를 도우러 간 거예요 그냥요. 라며 정당화하려는 거란 말이야. 소식통 주변 사람 중에는 와, 김성근 원수님의 탁월한 정도도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라고 감탄하는 사람과 우리 병씨가 많이 죽었으니 참전이를 실명하려 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고 한단 말이야. 인터넷이 없으니 모든 정보가 정은이 필터를 거쳐 통제되는 거 보면은 조만간 정은이 몸무게도 140kg가 아니라 14kg라고 강연하겠단 말이야. 아우 혼자 통제하려니까 너무 바쁘네 이거. 대역 하나만 더 오라 그래봐. 예, 안녕하십니까. 너 이따 좀 나 대신에 올라가서 강연해. 두 마디만 하면 돼. 나 김정은은 소중하다, 리설주는 예쁘다. 알았지? 네. 두 마디만. 소중하다, 예쁘다. 소중하다, 예쁘다. 내 소중이는 예쁘다. 너무 배고파서 다 싸죽인 북한군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와는 반대로 북한군은 배가 너무 고팠는데 17살에 입대해가지고 27살 전역하는 10년 동안 매 끼니가 0.5인분 옥수수밥에 근덕이 없는 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김정일 경호부대원이었던 탈북민 강진씨 말에 따르면 북한군 한 명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무 서다가 그냥 총 들고 식당으로 가가지고 식당 인원들이 야, 너희 미친 갓나 새끼, 근무도 안 하고 식당으로 들어와 라며 뭐라 그러자 그대로 다 싸죽이고 배 터지게 밥을 먹은 다음에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했다고 한단 말이야. 배고픈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북한에서 배부르게 먹으려면 타인과 본인을 모두 죽여야 하는 거란 말이야. 요 푸드파이터를 넘어 푸드 섹스에 도달한 정은이 하나 때문에 2천만 명이 다 고통받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정은씨,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 물가가 올라서 그래. 물가가. 하긴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질 때는 500원으로 계란 한 판 사고 삼겹살 300g에 사이다 2리터 한 병이랑 생선 맛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담고 나와도 돈이 남았어요. 지금은 CCTV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한강으로 들어오는 북한 핵폐수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애비도 뒤지고 애미도 뒤진 정은이 요번엔 양심도 뒤졌단 말이야. 북한 우라늄 공장 중 제일 큰 평상 우라늄 공장 우라늄 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능이 함유된 폐기물을 그대로 공장 아래에 있는 침전지에 보내며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깨끗했던 침전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폐기물 범벅이 됐단 말이야. 요거를 보고 6년 전인 2019년에 미국의 북한 분석가 제이콥 버글이 이 방사능 폐수가 강으로 방류될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에이 설마 하는 반응으로 마무리됐는데 8개월 전에 침전지 옆에 진짜 배수로가 생겼단 말이야. 폐수는 배수로를 따라 옆에 있는 예성강으로 방류되는데 이게 어디로 흐르나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의 한강 하류와도 만나고 강화도 옆 서해와도 만난단 말이야. 민폐도 여러 민폐가 없단 말이야. 방사능 폐수에 오염되면 신장 손상, 기형아 출산, 암 발생 등의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랑 섞여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강 따라서 그냥 함유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야. Stop releasing radioactive wastewater immediately. 뭐래? 방사능 폐수 방류를 중단하랍니다. 도란뿌 양말이면 들어야지. 좋습니다. 딕 스탠드업. 아니 조시 쓴다는 게 아니고 애견남 그 자체인 김정은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오지게 처먹는 정은이 당연히 오지게 싸게도 한단 말이야. 그 오물을 한국에 보내며 초등학생 기싸움 마냥 신경전을 걸었는데 요게 2024년 5월 28일에 최초로 발사하더니 무려 5,751개의 오물 풍선을 쏴냈단 말이야. 그러다가 썩이려온 계엄령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랐는지 2024년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오물풍선도 보내고 있지 않단 말이야. 진짜 전쟁 나버려가지고 정은이 본인이 가진 권력과 돈 모두를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찰나의 순간에 공포가 제대로 각인된 것 같단 말이야. 북한 간부들은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던 돼지가 쫄아가지고 오물풍선 하나도 못 쓰고 꿀꿀대는 모습에 현타가 제대로 왔겠단 말이야. 정은이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민들을 위해 돈을 줘도 다 권력 유지에 쓸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퍼주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고 정은이가 가진 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압도적인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말자 말이야. Did it hurt Well, I blacked out before I when really you fell from heaven? nailed it. 이야 나한테도 저런 걸 물어보란 말이야 제인이야. 호호호. 정은씨 안 아파시요? 뭐가? 전국에서 떨어졌을 때 좀 치네. 얼굴부터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과 180도 다른 김정은 어린 시절 영상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뚱뚱빵빵 정은이도 날씬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바로 스위스 유학 시절인데 만 13세부터 15세까지 스위스 리버펠트 슈타인홀칠리 공립학교에서 바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냈단 말이야. 그 시절 음악 시간에 자신감 없이 북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In his formative years, this is the heir apparent of North Korea, Kim Jong-un, looking underconfident in a school music session. The place, Bern in Switzerland, his age around 13. He lived under an assumed name, Pak-un, and this school friend had no idea he was the third son of Kim Jong-il. 당시 정은이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정은이에 대해 까발리는데 Most of the time he was shy, not loud, quiet guy. But when we played basketball, he came up. He could be very aggressive, but in a positive way, and loud, and a little bit of trash talk. 한마디로 농구공 쏴대는 나이에서 미사일 쏴대는 도라이가 되어버린 정은이. 당시 선생님은 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은이 면상도 고화질로 담겨있단 말이야. 대조해보니 살이 많이 없긴 하지만 정은이가 확실하단 말이야. 동창회를 열면 정은이가 와버리기 때문에 20년째 동창회를 안 연다는 소문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주변에 소심하게 있다가 급발진하는 사람 있으면 정은이 자녀가 유학 중인 걸 수도 있으니 미움살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동창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독재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전 스위스 유학 시절에 엄청 행복했거든요. 특히 크리스 덕분에요. Yo my friend. 크리스 그때가 생각나네요. 1999년 4월 2일 제 머리에 검을 붙인 크리스. 전 크리스 머리에 건을. 전세계가 알게 된 김정은 탈모 진행 속도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건강해질 생각 없이 처먹기만 하는 정은이가 올해 평양 종합병원 중공식 자리에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야. 북한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인 장본인이 나왔지만은 인민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환호한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니 정은이 옆머리가 없단 말이야. 이게 며칠 전인 10월 7일인데 원래 저러지 않았어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2년 전에 푸틴 형과 만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옆머리가 다 있었단 말이야. 과거에는 요렇게 옆머리가 다 붙어 있었는데 야식 먹을 때마다 주애한테 안 뺏기려고 경계를 오지게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주 그냥 쥐가 파먹은 것처럼 옆머리가 다 날아갔단 말이야. 요거 혹시 유전인가 하고 봤더니 유전이 맞았단 말이야. 정은이에 비해 정일이도 젊었을 적에는 풍성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옆머리부터 다 날아가다가 지옥으로 떠났단 말이야. 몸은 굵어지고 뱃살은 늘어나는데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줄어드는 거 보면은 조만간 욕망의 아가리 마냥 뚱뚱한 내 머리가 되겠단 말이야. 호호호. 안녕하세요. 밀레말레 애매하긴 해. 밀레말레 미용실입니다. 제인이 형, 나 탈모 좀 안 보이게 잘라줘. 예, 알겠어요. 다 됐습니다. 아니 보여준 사진이랑 다르잖아 이거. 사진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요거 이렇게. 아 잠시만요. 이제 좀 비슷하네.
개웃긴 북한 훈장 인플레이션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 정은이가 짜장을 먹는 동안 북한 간부들은 훈장을 먹는단 말이야. 세보니까 기본 20-30개씩은 달고 다닌단 말이야. 10개 모으면 짜장 한 그릇 주나 했더니 진짜 그냥 훈장만 받는 거란 말이야. 공산주의에서는 물질적 보상이 금지라 가지고 메달이나 훈장만 줄 수 있어서 훈장 10개 모았다고 돈이나 짜장면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간부들이 훈장을 못 끊는 이유는 훈장 개수가 최고 수령에 대한 충성도와 비례한다는 세뇌를 받아가지고 예쁨 받으면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모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정은이한테 예쁨 받는 정도가 권력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권력욕과 우월감 때문에 모으게 된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개나소나 훈장을 받게 되면서 결국 간부 대부분이 훈장으로 총알을 막으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훈장 도배를 하게 됐고 그렇게 훈장 인플레가 발생해버린 거란 말이야. 요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옷 바꿔 입어야 하는 날에는 훈장을 다 떼서 또 다른 옷에 하나씩 붙여야 하는 개노답 노가다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훈장 종류에는 최상급으로다가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들어가는 훈장들부터 참전용사들에게 주는 노력 훈장, 해군들에게 주는 리순신 훈장 등 되게 다양한데 정은이 빡치게 하면 주는 세신사 훈장도 하나 만들어달란 말이야. 대신사님께 정은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데요. 저번에 사우나 같이 갔을 때 맨살에 훈장 30개를 달고 왔을 정도거든요. 코치냥 그거 여드름이야. 아 분명 빛이 났는데. 뭐? 지금 주애가 빛이라는 거야? 아니 빛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아니 잠시만요. 정은씨가 나온 것이에요. 한국 개표방송만 기다리는 북한 간부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간부들은 업무상 인터넷 사용이 필수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 미국 대선 방송도 실시간으로 봤다고 한단 말이야. 여기 안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북한에서는 정은이가 찬성 100%가 나오는데 한국은 상대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둘째로 BBC에서도 K드라마 노노 한국 대통령 선거 방송임 크크크 라며 주목할 만큼 해외에서까지 난리가 났기 때문이란 말이야.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투표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거, 요런 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라 가지고 더 흥미롭게 본다고 한단 말이야. 하긴 독재 집단에만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들이 매드맥스 배경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고 에스파노르를 갖다가 댄스 대결을 해버리고 얼음 위에서 쇼트트랙을 달려버리고 아이스하키까지 치워버리고 스키 점프를 뛰어내리고 스켈레톤까지 해버리는 데다가 디스코 팡팡 하면서 최첨단 기술로 대통령 후보들을 갖고 놀기 때문에 삼촌이 북한 간부여도 요거 안 볼 수가 없겠단 말이야. 개표방송이 지루하지 않는 거는 전 세계에 얼마 없겠단 말이야. 1997년에는 뜬금없이 우주선인지 엘리베이터인지 타고 왔었는데 요때랑 비교하면은 많이 발전했단 말이야. 요번 21대 선거도 남북한이 실시간으로다가 보겠단 말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30년 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지 좀 내려봐봐요. 아이 부끄럽게 이거 참.